강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나서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죠. 평소 같으면 9시는 되어야 돌아왔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502호 앞에 섰을 때 현관문 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남편이 곧 올 거야. 준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 유진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집안에 누가 더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옆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계단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1501호 남자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옆집에 6개월 전 이사 온 남자였죠. 준호는 그 남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만 나눴을 뿐 이름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복도에 잠시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게 뭐였을까? 단순한 인사였을까? 아니면 15분쯤 지나서 준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 당신 벌써 왔어. 출장 내일까지 아니었어. 일찍 끝났어.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 남자와 포옹한 사람 같지 않았죠. 저녁 먹었어. 아직. 그럼 뭐 시켜 먹을까? 치킨 어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준호는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 3개월 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자주 샀고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죠. 요즘 예쁘게 꾸미네. 그래.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유진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통신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가족요금제로 묶여 있어서 유진의 통화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가 자주 보였습니다. 010-5782로 시작하는 번호였죠. 거의 매일 통화했고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요가복을 입고 있었죠. 분홍색 상의에 검은색 레깅스였습니다. 운동해. 몸매 관리 좀 하려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유진의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였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준호는 향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예민한 걸까? 아내가 꾸미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본 포옹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보통 8시쯤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죠. 어디가? 수진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수진은 유진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였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말고 들어와. 알았어. 유진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10분쯤 기다렸다가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기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의 차가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유진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압구정동 한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유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유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차에 올라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유진의 차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해서 준호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재미있었어. 그럭저럭. 수진이 요즘 힘들대. 유진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사설탐정이라고 검색했죠.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리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대한 흥신소입니다.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우자 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 6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준호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녁 6시에 준호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철수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의뢰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복도에서 본 포옹 레스토랑 데이트 통화 내역까지. 김철수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통화 내역으로 봐서는 3개월 정도인데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남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옆집에 사는데 6개월 전에 이사 왔습니다. 그건 말고는 모릅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준호는 계약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김철수가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부인 동선 파악이 필요합니다. 평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월수금은 집에 있고 화목은 저녁에 나갑니다. 외출 시간은요? 8시쯤 나가서 11시쯤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준호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유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평소에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 뭐 해? 집에 있을 거야. 청소도 하고.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준호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다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김철수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준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진과 옆집 남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대 남자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김철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재입니다. 40세. 직업은 유전학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 출신이고 현재 강남에 있는 유전자 분석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원이요. 뇌 불임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합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임.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철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으로 추적한 결과 최소 3년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호텔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3년.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이면 거의 결혼 생활의 절반이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부인과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산부인과. 유진이 왜 산부인과를 가는 걸까?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됐습니다. 준호는 잔금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파일을 들고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 준호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 유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 없었어. 회사에 두고 왔어. 감기 걸리겠다. 얼른 씻어. 유진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준호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준호는 수건을 받아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유진의 산부인과 예약일. 준호는 그날 회사에 반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9시쯤 되어 다시 나왔습니다. 유진에게는 출장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남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유진의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도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산부인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진이 보였습니다. 접수대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준호는 잡지 너머로 봤습니다. 60대 여자가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 이순자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지. 오늘 중요한 날인데.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긴장돼.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했잖아. 그래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유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순자는 대기실에 남아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20분쯤 지나 유진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임신 8주래요. 정말. 이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순자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호는 잡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이순자와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나가요. 여기 사람 많아요. 두 사람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잠시 후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차 옆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차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준호는 모를 거야. 하지만 나중에 알면요. 이순자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아기가 중요해.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한테 미안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임신 8주. 준호는 계산했습니다. 8주 전이면 2개월 전입니다. 그때 준호와 유진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을 앓았던 시기였습니다. 준호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신 8주. 다른 남자의 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출장 잘 갔어.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준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달렸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흐렸습니다. 준호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유진과 처음 만난 날.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유진은 밝고 명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6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준호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희귀 유전병 보인자입니다.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거의 100%입니다. 준호는 멍했습니다. 옆에 앉은 유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입니다. 보통 10대에 증상이 시작되고 20대 중반이면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30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더 이상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유진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습니다. 모두 유진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연락해줘. 제발. 준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재의 프로필을 다시 봤습니다. 유전학 연구원. 불임 전문가. 준호는 이해했습니다. 유진이 왜 민재를 선택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안전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바람이 거셌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흥신소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강준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민재라는 사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학력, 경력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3일 드리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유진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어서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 일이 바빴어. 출장 간다며. 왜 집에 있어? 취소됐어. 준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손 왜 그래? 피나잖아. 괜찮아. 준호는 유진을 피해 욕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욕실 밖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어. 해장국 끓였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 준호는 욕실에서 30분을 있었습니다. 나왔을 때 유진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금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어. 나한테 화났어. 아니, 그럼 왜 이래? 요즘 나 피하잖아. 준호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봤습니다. 유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 그래. 그럼 푹 쉬어.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준호야. 응. 나 할 말 있어.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이 임신 사실을 말하는 걸까? 내일 얘기해도 될까? 지금은 피곤해 보여. 그래. 유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왔습니다. 김철수가 새 파일을 건넸습니다. 민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준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재의 학력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 수석 졸업, 대학원 유전공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여러 편, 현재 강남 유전자 분석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유전병 진단과 예방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대단합니다. 유전병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준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재의 연구 논문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희귀 유전병 보인자의 건강한 자녀 출산 방안. 준호는 그 논문 제목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 논문 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로 논문이 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논문을 읽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전병 보인자가 건강한 자녀를 갖는 방법. 유전자가 정상인 다른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준호는 논문을 인쇄했습니다. 집에 가져갔습니다. 서재 서랍에 넣었습니다. 흥신소 파일과 함께. 저녁이었습니다. 유진. 이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와 샐러드였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불고기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준호는 왜 존댓말을 했을까? 자신도 몰랐습니다. 유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존댓말해? 아, 미안. 습관적으로. 준호는 불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뭔데? 유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놀랐지? 나도 놀랐어. 갑자기 입덧이 심해져서 병원 갔더니. 언제? 일주일 전. 일주일. 그럼 준호가 병원에서 본 날이었습니다. 8주래. 준호는 계산했습니다. 아는 척했습니다. 8주면 2달 전인데. 응. 그때 우리 관계 있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2달 전 준호는 독감으로 알아누웠었습니다. 그랬나? 응. 기억 안 나. 내 생일 다음 날. 유진의 생일은 2달 반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준호는 연기했습니다. 놀란 척 기쁜 척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야. 당연하지. 누구 아기겠어. 유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좋겠다. 준호는 억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을까? 내 유전자.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도 걱정했어. 그래서 검사 받았어.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아기 유전자 검사할 수 있대. 양수 검사로. 결과는 정상이래. 아무 문제 없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민재의 유전자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그치. 나도 정말 다행이야.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게 죄책감의 눈물이라는 것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장모 이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준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순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앉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준호는 네,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좋은 소식 말했지.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그러게요. 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괜찮대. 이순자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받았어요. 정상이래요. 정말 다행이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순자를 봤습니다. 이순자도 준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자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야, 나 화장실 좀.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준호와 이순자만 남았습니다. 이순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 네. 고마워. 뭐가요? 아, 아니야. 유진이를 잘 돌봐줘서. 당연한걸요. 이순자가 또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그냥 먼지 때문에. 욕실에서 유진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나올게요. 이순자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유진이를 잘 부탁해. 지금 예민할 때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는지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순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덧 심해. 조금. 아침에 특히 그래. 물 많이 마셔야 해. 알아. 세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이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준호는 대부분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오래 있으면 유진이 피곤하겠다. 벌써요, 엄마. 응, 다음에 또 올게. 유진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이순자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물 좀 마시고 싶다. 아, 네. 가져올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순자가 준호를 봤습니다. 갑자기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네. 잠깐만 밖에 나와줄래? 지금요. 응,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웅하고 올게. 응.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순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나갔습니다. 이순자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순자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순자가 준호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알아. 뭘요? 이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다 알지?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에서 봤잖아. 일주일 전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거기 있었지. 산부인과에. 내가 봤어. 대기실 구석에. 준호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준호 씨. 제발 모른 척 해줘. 어머니. 유진이가 정말 힘들어. 너도 알잖아. 7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그래도 이건 나도 알아.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딸을. 준호는 이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순자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준호 씨. 제발 부탁이야. 일어나세요. 준호가 이순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시킨 거야. 유진이 탓하지 마. 어머니. 유진이는 처음에 반대했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내가 설득했어. 매일 울면서 설득했어.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순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유진이한테 오빠가 있었어. 오빠요. 응. 유진이보다 3살 위였어. 이름은 민수였어. 이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10살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 자꾸 넘어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고. 병원에 갔더니 유전병이래.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었어. 점점 걷지 못하고 나중엔 숨쉬기도 힘들어했어. 15에 죽었어. 어머니. 유진이가 그걸 봤어. 오빠가 죽어가는 걸. 그때부터 유진이는 변했어. 아이 갖는 게 무섭다고 했어. 그런 일이. 근데 너랑 결혼하고 마음이 바뀌었나 봐. 아이를 원하게 됐어. 근데 내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을 때 유진이 울었어. 매일 밤 울었어. 나한테 전화해서 울었어. 준호는 몰랐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았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병원 상담받고. 그러다 민재 박사를 알게 됐어. 민재를. 유전병 전문가래. 안전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유진이한테 말했어.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내가 설득했어. 이순자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유진이 탓하지 마. 내가 나쁜 엄마야. 준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준호 씨. 집에 가세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제발 모른 척 해줘. 유진이는 너만 보고 살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이순자가 불렀습니다. 준호 씨. 제발.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어. 오래 얘기했네. 무슨 얘기했어? 그냥 이것저것. 유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유진을 봤습니다. 준호야, 너 우는 거야. 아니. 눈 빨개. 바람 맞았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른 척하라고. 어떻게 모른 척해? 어떻게? 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유진과도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 모른 척 해야 할까?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연구소 주소를 찾아냈었습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6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유전자 분석 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소 입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재 박사 계십니까?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준호입니다.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 복도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준호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도 준호를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따라오세요. 민재가 앞서 걸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네. 언젠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아시는군요. 네. 제가 유진 씨와 어떤 관계인지.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의 아내를.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나실만 합니다. 하지만 제 말도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유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민재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준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상세한 유전자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유진 씨가 가져왔습니다.
3년 전에. 준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유진의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과 민수 씨의 유전자 이상이 같습니다. 같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민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100% 유전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진 씨가 왜 절망했는지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내 아내를 빼앗았는데.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왔습니다. 도와. 그게 돕는 겁니까?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유진 씨가 처음 찾아왔을 때 저도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유진 씨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사연입니까? 오빠 이야기요. 민수 씨.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유진 씨는 10살 때 오빠가 죽는 걸 봤습니다. 5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아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평생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오빠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를 가진 겁니까? 유진 씨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유전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온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재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를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겁니까? 네.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건 치료의 일부라고. 저는 정자 제공자일 뿐이라고.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3년 동안 만났지만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저 도운 것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민재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포기각서입니다. 제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민재는 아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양육권도 면접권도 포기한다. 3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공증도 받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였을 뿐입니다. 유진 씨의 문제를 해결해준 의사. 문제라니. 사람의 인생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진실일까?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심입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민재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유진 씨의 남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동생요? 네. 저한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동생도 유전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살에 죽었습니다. 준호는 민재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유전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전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네.
유진 씨를 보니 제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옆집을 떠날 겁니다.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어디로요? 부산입니다. 거기 연구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일부러요. 네. 유진 씨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섰습니다. 강준호 씨. 네. 유진 씨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안 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준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일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건 밤 10시였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준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데워줄게. 괜찮아.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부엌으로 가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 일. 이렇게 늦게까지. 응. 유진이 따뜻해진 음식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도 새로 퍼왔습니다.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응. 너 요즘 이상해. 피곤해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아니. 그럼 왜 나를 안 봐?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봤습니다. 말해줘. 뭐가 문제야? 준호는 한참을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만났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오늘. 연구소에 갔었어. 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 다 들었어.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야.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거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진은 그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왜?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준호를 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당신한테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아니야. 사실이야.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엄마가 되고 싶었어. 간절했어. 당신도 알잖아. 7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맞는데? 말해봐. 당신 유전자로는 안 돼. 아이가 오빠처럼 돼.
오빠 이야기는 듣지 마. 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10살 때부터 봤어. 오빠가 죽어가는 거. 걷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고 숨 쉬지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알아. 하지만 몰라. 당신은 몰라. 안 봤으니까.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는 서서 유진을 봤습니다. 나는 평생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나. 악몽 꿔. 아직도. 오빠가 나를 보면서 죽어가는 꿈. 준호는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가지는 게 무서웠어. 근데 당신 만나고 달라졌어. 당신이랑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 유진이 준호를 봤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나왔잖아. 당신도 같은 유전자래. 그때 세상이 무너졌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미안했어. 당신 탓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냐. 없었어. 다 알아봤어. 입양도 생각했어. 근데 내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원했어. 이기적이지. 유진이 배를 만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민재 박사를 알려줬어.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엄마가 매일 설득했어. 마지막 기회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박사도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오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 사람 동생도 유전병으로 죽었대. 알아. 들었어. 그래서 도와준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야. 정말이야. 유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말도 안 돼. 진짜야. 민재 박사는 그냥 의사야. 아이를 위한 수단이었어. 수단. 사람을 수단으로 써. 준호가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당신은 남편이야. 이 아이 아빠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유진이 막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버려. 이미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아니야. 난 한 번도. 3년이야. 3년 동안 거짓말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아이는 죄가 없어. 유진이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 제발. 준호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 좀 줘.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유진이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밖에서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나 갔다 올게.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유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입덧은 줄었지만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택배입니다. 유진이 상자를 받아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그래. 준호는 책만 봤습니다. 유진이 아기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작은 옷들이었습니다. 예쁘다. 유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슬쩍 봤습니다. 유진이 옷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유진이 물었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라면 끓일까?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해. 정기검진. 그래. 같이 갈래? 준호는 라면을 먹다 멈췄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난 괜찮아. 엄마랑 갈게. 그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면을 더 먹지 않았습니다. 다 먹었어. 응. 유진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준호 씨 시간 있으면 나와줄래? 할 말이 있어. 준호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 앞 카페. 8시. 알겠습니다. 준호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그냥 바람 쐬러.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앞 카페로 갔습니다. 이순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예요. 읽어줘요. 지금요? 응. 여기서 읽어줘요. 준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에요. 유진이가 10살 때였어요. 오빠 민수가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자주 넘어지더니 나중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5년 동안 민수를 간호했어요. 유진이도 봤어요. 오빠가 점점 약해지는 걸.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되는 걸. 민수가 죽던 날 유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절대 아기 안 낳을 거야. 그때 유진이는 15살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내 딸이 엄마가 안 되겠다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유진이가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당신도 같은 유전자래요. 그때 유진이가 또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밤새 검색했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요. 민재 박사를 찾았어요. 유진이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설득했어요. 결국 유진이가 동의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3년 동안 유진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못하겠어. 준호한테 미안해. 근데 임신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행복해했어요. 동시에 더 두려워했어요. 당신이 알까봐. 준호 씨. 저는 나쁜 엄마예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이기적인 엄마예요. 근데 유진이는 착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부탁이에요. 유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유진이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기요. 아기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유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생명이에요. 저는 곧 유진이 집을 떠날 거예요. 당신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요. 제가 있으면 당신이 힘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순자 올림. 준호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순자를 봤습니다. 이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신다고요? 응.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샀어요. 거기서 살 거예요. 왜요? 너희가 편해야 하니까. 어머니. 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 이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이 부탁해. 아기가 태어나면 이따금 사진이나 보내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지. 네. 천천히 생각해. 근데 부탁이야. 아기만큼은. 이순자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호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응. 맞아. 난 이기적한 엄마야. 이순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유진이한테 잘 있으라고 전해줘.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야. 차마 못 봐. 유진이 보면 또 울 것 같아. 이순자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의 머리카락을 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을 거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혼할까? 아니면 계속 살까?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기가 움직여. 그래. 만져볼래? 유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길질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느껴져. 신기하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거뒀습니다. 다시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결정했어. 뭘? 이혼하자. 준호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봤습니다. 내가 힘들잖아. 나랑 같이 있는 게. 갑자기 왜? 아니야. 예전부터 생각했어. 근데 차마 말 못했어. 유진이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는 내가 키울게. 당신한테 부담 안 줄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당신 자유롭게 살아. 나는 괜찮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했어.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유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해. 아기 태어나고 나서 해도 돼.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하자. 그게 맞는 걸까?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준호야. 아파.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유진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유진을 데려갔습니다. 분만실로 가겠습니다. 준호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순자에게 연락했지만 시골에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준호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가 한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아기였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괜찮습니다. 곧 회복실로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한참을 아기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회복실로 갔습니다.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봤어. 우리 딸. 예쁘지? 응.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응. 결정했어. 준호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혼할 거지. 준호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아기 가끔 보고 싶어. 멀리서라도.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양육비 보낼게. 됐어. 아니. 보낼 거야. 내 의무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준호는 유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푹 쉬어. 준호는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생아실 앞에 또 섰습니다.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 건강하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강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유진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하나하나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강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됐습니다. 유진도 장모도 민재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준호는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지나갔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준호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